춘천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국내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 시술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7월 9일 양양 지역 21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해수욕장이 순차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춘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3단계로 격상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대형마트와 관련해 시민 2만 1,500여 명을 검사하고 관련 확진자 23명을 찾았습니다. 또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1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확진자가 70명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춘천시는 40에서 지금 79명입니다. 그 상황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100여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도 변수이고 확진자가 줄었습니다만 방역관리 면에서 당분간은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해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 조정을 검토합니다. 대형마트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8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3,5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무경찰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에 배치했다는 의혹을 받던 해경 함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7일 오후 4시 50분쯤 A 함장이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 함장은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으로 함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던 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훤히 드러난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타투업 합법화를 주장해 화제가 됐죠. 국내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 시술은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이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또 다른 패션으로 타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패션 타투 전문점, 다양한 타투 사진이 벽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 몸에 새기고 색을 입히는 작업, 출혈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견딜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문신으로 인해 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은 것도 느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너무 좋아요. 아픈 것도 좋고 저는.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거리에서도 타투를 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 어깨 등 부위도 제각각이고 귀여운 캐릭터나 좌우명 등 모양과 문구도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단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엄청 많이 하고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냥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연예인 등 특정인들만 음성적으로 즐기던 타투. 최근에는 눈썹 문신 등을 포함해 타투를 한 사람은 1,300만 명, 종사자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신 시술을 하는 상당수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추정되는데 소비층이 다양화되고 보편화되는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잣대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요구한다든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20년이 넘게 이어진 불법과 예술의 논란 속에 타투는 하나의 문화이자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최 지사는 28일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국회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예비 경선을 거쳐 9월 5일에 본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조사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강원도 정책기획관실의 이경아 주무관 연결해서 경제총조사 취지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경제정책 총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취지의 조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생산, 고용, 경영 실태 등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 분야의 국가 기본 통계 조사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가 되는 뿌리 통계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기준 시점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시작되어 다음 달 7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조사인 만큼 조사 방법과 대상, 또 내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산업활동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입니다. 도내에서는 11만 3천 개가 사업체가 해당이 되고 조사 내용은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사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 플랫폼, 숙박 매칭 플랫폼 등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결제기기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대면 조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안전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시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조사원이 방문하는 대면 조사와 함께 비대면 인터넷 조사도 7월 9일까지 함께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대면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7월 30일까지 이뤄지며 조사 시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응답해 주시는 조사 내용은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네, 끝으로 경제 총조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제 총조사는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기에 정확하고 시일성 있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등 경제 통계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식 확산 속에서 사업주분들이 안전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사가 준비되었으므로 가급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 정책기획관실의 이경아 주무관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생방송으로 판매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너에게는 득템, 모두에게는 보탬.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특가 행사입니다.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니까 국민 한 분께는 득템이 되고 코로나19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으셨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또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께는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도 함께했습니다. 서산 마늘과 원주 감자 등 20여 종의 지역 농수축산물을 케이블 TV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일명 케이블 TV판 화개장터.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규제가 풀리면서 하루 3시간 3번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 방송을 진행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 그리고 생활의 보탬을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많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내수시장을 살리고 경제 선순환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춘천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 연습장이 적발됐습니다. 춘천시는 경찰과 함께 지난 23일 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는 지역 노래 연습장 6곳을 단속한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27일 저녁 7시쯤 양구의 한 고등학교 4층 건물에서 1학년 학생 A군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9일 양양 지역 21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87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양양군 등 지자체는 코로나19를 대비해 화장실과 샤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임시 격리실도 해수욕장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취사를 금지하고 체온 스티커와 사전 예약제 등을 운영합니다. 수질 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평창 고랭지 밭의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계단식 밭 조성이 확대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부터 평창과 홍천 등 한강 상류고랭지 5곳에 계단식 밭을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은 경작자가 자비를 들여 계단식 밭을 조성하면 양기관이 배수로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환경청은 계단식 밭이 조성되면 흙탕물 발생이 88% 감소하고 흙이나 비료 유실도 적어 경작 비용도 40%가량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시민 공론화가 추진됩니다. 춘천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 분과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버스 공영제 도입 등 시내버스 운영 방식과 관련한 시민 공론화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버스 정류장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25개 읍면동 순회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민 합의문을 도출하고 8월 안에 춘천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미탄면과 진부면 일대 65헥타르 군유림을 대상으로 나무 속가배기와 가지치기 등으로 이뤄집니다. 평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른손을 마주 잡았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악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 대신 주먹이나 팔꿈치를 부딪히는 인사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예 신체 접촉 없이 2m 거리를 지키면서 눈짓으로만 인사하자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악수 대신 목례 캠페인인데요. 말없이 고개만 숙이는 묵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도 악수 대신 목례나 묵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